이제 이틀 뒤면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내일부터는 새롭게 한 여론조사도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여론조사로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날인 셈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제 옆에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바로 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온 김에 부산 북갑 여론조사 가장 최근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36.7, 국민의힘 박민식 20.5, 무소속의 한동훈 38.6.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에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민식 후보 지지 선언이 글쎄요, 박민식 후보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다시피 거의 마음의 결정이 다 됐어요. 부산 북갑에는. 아하. 그러니까 뭐 한 2에서 3%의 부동층인데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건 선반영이 된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 또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을 방문하잖아요. 예. 하정우 후보를 향한 후광 부담되죠. 심리적으로라도.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한동훈 후보 지지층들은 대체로 20대,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이 지지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한동훈 후보의 이 지지층들은 더 절박해질 수가 있어요. 한동훈 후보가 전현직 대통령과 맞서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더 결집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입니까? 그러면은 투표소를 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예. 지지하는 한 후보가 어려워졌을 때 분명히 이런 전현직 대통령들의 후광이 이 한동훈 후보에게는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1, 2%든 부담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 반대로 역으로 한동훈 후보 지지층들은 자체 후광이거든요. 그래서 더 결집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배 소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저기 여론조사를 잠깐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합이 100에 가까운 수준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36, 20, 38. 예. 비교적 지지층이 뚜렷한 곳.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미칠 영향이 그 여지가 많지 않다.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침에 뭐라 그러냐면 연령으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이미 지나간 분인데 어떻게 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 있겠냐. 배종수 소장님. 예. 아까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얘기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연이틀 부산에서 여러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 이런 것 같아요. 그 부산도 사실 대통령 인기가 좋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부산 민심 전재수 후보나 하정우 후보에게 뭐 대통령의 저 일정은 공식 행보지만 민주당 후보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대통령의 후광, 할로 이펙트라는 것이 이 전재수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도 대통령 픽한 사람입니다. 예. 선택한 사람입니다. 또 이건 뭐 공직선거법상의 위반 여부를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영향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기장군을 거쳐서 가는 것도 또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발언을 꺼내놓은 것도 도움은 됩니다. 예.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냐. 부산 북갑은 앞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봤지만 한길리 서치의 조사를 봤지만 거의 대부분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2에서 3%가 움직여서 선거판이 뒤집어진다면 몰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이든 부산 북한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이든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 부산 북갑 최신 여론조사는 전재수 48, 박형진 39. 글쎄요, 뭐 모든 추세를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좀처럼 그 격차가 쉽게 좁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부산 북갑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요. 여당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재수가 밀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재수가? 응, 우리 재수가. 맞나? 그래요. 재수 형님이 일을 시장가에서 하려면 제가 없으면 우리 재수가 밀어주는 사람. 그럼 한번 해보자. 근데 간단해. 1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유튜브 영상, 전재수 후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아까 민주당에서도 좀 여러 말들이 있다는 게 뭐냐면 배종찬 소장님, 지금 뭔가 하정우 후보로서는 이 분위기를 좀 바꾸려면 대통령도 물론 부산을 찾았지만 대통령 마케팅이나 전재수 후보 후광 말고 본인 자체 브랜드를 얘기해야 지금 선거 국면을 그나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파전이면은 이렇게 후광만 놓고 가도 돼요. 대통령 후광, 또 전재수 후광.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재수만 보여주면 정우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 보수를 이런 3파전에서 하정우 후보 견인하기 위해서는 예. 자신이 보여야 돼요. 하정우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돼야
중도 보수가 더 결집을 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는 선거 초반만 놓고 보면 결집을 했더랬어요. 예. 그런데 이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악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악재가 또 벌어진 부분들이 있죠. 정청래 대표와 함께 오파 논란도 있었고 주식 파킹 물론 의혹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왜 하중호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모습이 나와야 중도 보수가 결집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중도층이에요. 그렇죠. 예. 40대, 50대뿐만 아니라 30대가 또 이 부산 북갑은 승부처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더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정우가 보이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이 추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데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과 전재수 후보만 보인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부산 북갑이든 부산시장이든 새 여론조사 살펴봤고 이제 부산을 떠나서요.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볼까요? 바로 전북입니다. 가장 최신 여론조사는 생각보다 더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이원택 후보 35.3,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51.9%. 두 자릿수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배종찬 소장님. 네. 앞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선전을 하면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의 위기가 온다라는 분석도 없고 전북은 저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 위기설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물론 오늘 청와대가 잘라 말았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관영 후보, 김관영 전 지사 소통한 적 없다. 근데 오히려 되레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을 김관영 후보가 효과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걸 조금 짧게 핵심으로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전북은 전주권, 군산권, 익산권이거든요. 그런데 익산에서는 김제 지역구인 이원택 후보가 어느 정도로 선방하고 있어요. 예. 여기는 왜냐하면 한명도 이 원내대표까지 가서 지원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북은 전주의 분노, 군산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 전주에서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도 불구하고 분노 결집을 하고 있어요. 군산은 김관영 이 후보의 고향입니다. 군산에서 결집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인구가 많은 전주, 군산의 분노가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 격차가 벌어진 조사를 한 곳도 지역의 언론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언론사인 경우에 이 권역을 익산권, 전주권, 또 군산권 잘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른바 정청래 대표의 이 공천 과정 이건 김관영 후보만 놓고 본 것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전북 지역에서 여러 곳에서 발생한 이 공천 파장이 고스란히 결집된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두 자릿수면 꽤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투표율이 중요하다.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정작 여러 장의 이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되는 곳에 가서 민주당 줄투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인데 이 정도면은 줄투표를 피해갈 수도 있는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 보입니다. 35대 51이 나오니까 지금 청와대도 당도 김관영 후보를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냈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살펴보기 전에요. 또 하나의 최대 격전지죠. 보궐선거 경기 평택을 오늘 오후에 평택 토론회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그야말로 난타전이었습니다. 문제 대구업체 대표는 김 후보님의 과거 비서관 출신인 씨가 맞죠? 비서관은 아니고 비서 출신. 예,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상 모두 후보님의 재산 아닌가요? 평택의 KTX가 서는지 안 서는지도 모르시던 분이 갑자기 뭐 이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시지만 제발 공부를 하고 이 일에 접근을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의 모든 좋은 공약이라면 제가 모든 힘을 다해서 실천하고 또 정부와 여당과 협력해서 이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조국 혁신당은 의석이 12석 있으시죠? 이게 대통령 공약 같은 걸 내놓으시니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평택을 후보들의 토론이 워낙 글쎄요, 뭐 어떻든 볼거리가 많아서 저희가 줄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가장 새 여론조사는 민주당 김용남 30, 국민의힘 유이동 23, 조국혁신당 조국 25, 진보당 김재현 3, 자유혁신의 황교안 8. 일단 저 푸른 세계 김용남 조국 두 후보의 지금 신경전이 감정까지 많이 섞였기 때문에 단일화가 쉽지 않다면 되레 지금 막판 변수가 유이동 황교안 두 후보의 단일화 그럼 판세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거예요.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른바 가장 늦게 이 당선자가 가늠될 수 있는 곳이 이 지역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6월 4일 우리 김종석 앵커의 시티 라이브까지도 그때까지도 모를 수도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예.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이게 대부 선거, 의혹 선거, 파묘 전쟁이 되면은 이게 마지막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국 손을 들어줄지 예. 아니면 김용남 손을 들어줄지도 아직 의문이고요. 지금 또 하나가 한교안 후보하고 유이동 후보와 한교안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그쪽도 이제 비등비등해져요. 아니, 거칠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3 플러스 8 하면 31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누가 1등이 돼도 뭐 유이동 후보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1등이 돼도 뭐 이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택을의 유권자마저도 누가 될지 내가 누구를 찍을지를 모를 선거가 되고 있다라는 예. 말씀드리는데 애당초 여기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만큼만 가져가면 김용남 후보가 늑근이 되는 곳이에요. 예. 근데 막판 불거진 이 대부 의혹은 마지막 그 진화되는 과정 자체도 여론조사에 다 안 담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걸 안고서 사전투표와 본선거까지 이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친청 친문은 조국 후보를 찍고 예. 친명 류이재명은 김용남 후보를 찍고 또 황교안 유이동 황교안 이 보수 후보는 붙었을 때 얼마나 이들이 결합이 될 건가도 지금 미지수거든요. 예.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제가 6월 4일 저녁에는 출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요? 예, 말씀하십시오.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닐까. 제일 어렵군요. 여론조사 전문가가 끝까지 보시기에도. 모를 것 같아요. 아예 전망조차 할 수 없으니까 누군지 뭐 배팅도 못 하시겠어요? 지금 뭐 약간 이 의혹만 놓고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국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에 또 유이동 한교안 단일화도 있잖아요. 그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마지막 수도 서울로 와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가장 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정원호 43, 오세훈 44. 근데 또 하나도 있어요. 여기는 정원호 42, 오세훈 36. 야, 이걸 이렇게 차이 나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요. 2010년의 대잡입니다. 그때 무상급식이 있었는데 예. 새벽 2시까지 한명숙 후보가 개표에서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초구가 뚜껑이 열리면서 개표함이 열리면서 뒤집었거든요. 그때가 0.6%포인트 차이입니다. 26,000표 차이입니다. 예.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른바 이 자동응답 조사에서 보수가 결집했을 때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을 때는 좀 더 근접한 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 이른바 이 보수가 좀 샤이도 있다면은 아무래도 정원호 후보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조사 결과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20대, 30대 지금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쪽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 강남 3구, 강남 5구라고 불리는 강동구와 강진구까지 합하면 서초 또 송파, 강남까지 포함해서 여기 투표율이 중요해요. 여기 투표율이 서울 평균보다 높으면 오세훈 후보가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을 테고 그게 아니고 이 강남 3구 또 강남 5구의 투표율도 20, 30대가 여론조사에 응하는 것과는 달리 투표율이 낮으면 정원호 후보 쪽이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아주 짧게 하나만 더요. 근데 이제 소장님 이게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 참사가 났고 예. 이거 원인 분석부터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두 후보가 유세를 올스톱한 상황이면 뭐 대략적으로 따라가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만 보면 꽤 불리한 상황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정원 후보가 유리해졌다. 서울시의 관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후보가 안전모를 썼을 때 안전모잖아요. 안정의 이미지가 누구 쪽에 더 무게가 실리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다. 누가 더 안정적이고 누가 더 수습을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의 이미지가 묻어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기간 바로 전날 새로운 여론조사 가장 최신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